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로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거의 한 2주 만인가? 예, 반갑습니다. 아우, 아우, 목이 잠겨있는 것 같은데. 아우. 우량한 주식이요? 목 컨디션이 안 좋네요, 계속.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로 찾아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Q&A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한 2주 정도 라이브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있었던 소식이나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궁금해진 내용이나 아니면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늘 함께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워낙 대화를 못 나눠갖고 오늘 같은 날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센다님. 스타방송 하자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게임 방송으로? 자, 여러분들 그 소식은 혹시 들으셨나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소식인데 한국은행이 CBDC를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연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사에 따르면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연구 수준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18일인가 17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이틀도 안 된 일인데, 그 한국은행 주관으로 한국은행이 그 무슨 금융 세미나 같은 걸 열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4시간 정도 이제 어떤 호텔에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이제 월드뱅크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분을 초대한 것 같아요. 제가 성함은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와서 발표를 했는데,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월드뱅크가 본드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본드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B가 블록체인의 약자, 무슨 약자 쓴 거예요. 에코노미죠, 사실. O가 뭐지? O가 또 뭐가 있고요. N이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D가 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에코노미로 하나씩 붙여갖고 본드하고 마지막에 I를 했는데, 왜 본드라고 했냐면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채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했다. 일종의 수표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거죠. 삼성이 채권을 발행했다, 또는 한국이 채권을 발행했다. 국가 채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 어음 같은 거죠. 이거 사주면은 내가 돈을 받고 대신에 너한테 이자 붙여갖고 언제까지 만기가 도래하면 너한테 돈으로 갚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담보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본드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뱅크가 이 본드아이라는 프로젝트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싶은데, 그래도 팩트는 전달하는 게 맞으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지금부터 이 본드아이가 어떤 블록체인 베이스로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걸 듣고 나서 너무 많이 가진 마세요.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입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다가 월드뱅크가 본인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예요.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본인만의 프라이빗, 실제로 그 JP모르건이 똑같이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본인들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IIN이라고 부르고, 그 블록체인 이름은 쿼럼이라고 부르는 그 네트워크죠. 비슷하게 월드뱅크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호주에 이 이더리움 안에서, 이더리움 본인들이 만든 네트워크 안에서 그 토큰 형태로 채권을 발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거를 발표했더라고요. 발표하면서
지금 트렌드에 관련된 거죠. 이제 국제기구에서 어떤 트렌드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국장, 죄송하지만 이분도 제가 성함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금융권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막 이름 한 분 한 분 외웠던 분도 아닌지라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그 국장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CBDC 필요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몇 달 만에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네, CBDC 연구를 하겠다고 하고 부인도 하고 있죠. 지금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전문가를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약간 주는 뉘앙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연구 한번 손대볼까? 이게 아니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개념 설명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게 뭔가 신기술을 도입할 때 단계를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이 POC, Proof of Concept이 있고 파일럿이라는 거. 여러분들 파일럿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왜 많이 들어보셨죠? 2018년 3월에 웨스턴 유니언이 이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 한다 해갖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릴리즈라고 할까요? 자, 이런 세 가지 단계가 크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 즉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리프사가 제시하는 그 방식 ILP, 그거 관련해서 POC를 했었죠. 그리고 파일럿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유가 아직 파일럿 테스트 중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쓰는 건 이제 릴리즈는 실제 쓰는 걸 얘기하는데, 머니그램 이렇게 각 단계마다 하나씩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POC는 뭔가 신기술이라던가 어떤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확실한 거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기술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의학 쪽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의료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암 수술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어요. A라는 암 수술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나 검증이 끝나서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확실한 치료법이에요. 그럼 사실 이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암 치료하는데 새로운 이제 신기술로 새로운 방식으로 수술하는 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현업에서 전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군가가 고안을 해갖고 몇몇만 극소수가 시도해보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POC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개념 증명.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누가 뭐라 블라블라블라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가 주장한 게 사실인지 한번 보자. 개념을 검증하는 거. 그 사람이 주장한 그 개념, 이론을 실제적으로 검증하는 거 이제 PO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제 리프사와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리프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한테 니네 DLT 연구하지. 근데 니네 그거 도입해도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 못 하잖아.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좋은 거 갖고 왔어. IP라는 건데 이거 캡장이다. 이거 쓰면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랑도 통신이 가능해. 상호환이 돼. 이거 한번 써볼래?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럼 한번 증명해봐. 네 말이 사실인지 한번 증명해봐. 해서 실제로 작년에 POC를 거쳐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의 공식 PDF 문서에 나와 있죠. POC 결과, 리절트에 대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리프사가 주장한 대로 서로 통신이 가능했다. 다른 중앙은행과 이게 상호환이 됐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탐구를 해보겠다. 좀 더 여기에 대해 본인들이 배울 것들이 있다. 라고 뭐 그런 취지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게 바로 POC예요. 그리고 외유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명칭이 바꿨으니까 ODL 파일럿인데 작년인가요? 외유가 인터뷰상으로 올해 3월 정도까지인가? 그때까지 아직 이거 XRP 관련돼서 여전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밝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는 뭐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유가 이 했던 파일럿 테스트는 이 POC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ODL 예를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ODL을 쓰면 스피드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끝낸 게 POC입니다. 그 개념이 증명이 된 거예요, 주장이. 그리고 나서 파일럿은 뭐냐면 실제로 써보기 전에, 상용화 시키기 전에
소규모로 실제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소규모로.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했을 때 뭔가 문제가 없을지,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보고, 만약 여기서 문제점이 확인된다면은 이 상태에서 뭔가 이거를 개선해서 쭉 이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 파일럿 테스트 해봤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중간에 스탑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안 쓸 수도 있는 단계죠. 그게 바로 파일럿 테스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릴리즈돼서 쓰는 거는 머니그램 같이 진짜 쓰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앙은행들이 요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게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제 갑자기 또 본인들 DLT 그 연구 관련된 게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리프사가 제안한 거를 우리가 파일럿 단계로 쓰겠다, 파일럿 테스트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 더 가까이 간 거예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실제적으로 쓰는 단계로 가까이 간 겁니다. 이런 단어 채용이 아마 앞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단계별로 어떤 상태인지 구분을 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설명드렸냐면은 약간 한국은행이 주장한 게 약간 요걸로 보여요. 요걸로 보입니다. 지금 개념 증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걸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파일럿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개념 증명 단계면 그냥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뭐 이더리움이든 뭐든 간에 블록체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실제적인 사용이 있는 회사를 불러다가 야 니네 POC 해봐,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홀세일로 쓰겠다, 홀세일 요거를 하죠. 되게 디테일이 나왔어요. 홀세일로 사용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앙은행, 기업, 금융기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들 개개인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급들만 쓰겠다는 겁니다. 홀세일용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 디테일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구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기관용으로 쓸 거고 국민들 개개인까지 쓰는 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DLT를 쓸 거긴 한데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지 뭘로 할지는 아직 결정 안 했다,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취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상은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얘기했듯이 디테일이 있는 걸로 봐서는 바로 요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또 어느 분들 중에는 XRP 레저를 좀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이죠. 중앙은행이 뭐 이더리움 쓴다는데 그거보다 XRP 레저에다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램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거는 거의 99%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XRP도 오픈소스라 XRP 레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별도로 구성하는 거는 가능해요. 뭐 그거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 ODL 리프사가 활용하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인 XRP 레저 있죠? 거기를 쓰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9.99999% 불가능해요. 왜냐면 퍼블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거기다가 살림을 차려버리면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놀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하게 그 오픈소스 가져다가 따로 구성을 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SK CNC가 XRP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본인들의 블록체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었죠.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혀 소식이 없는데 사업이 꼬꾸라졌나? 전혀 소식이 없죠. 진척되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이게 소식이 전무합니다. 이게 아마 꼬꾸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연구를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이익 창출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솔직히 돈을 소모해가면서 투자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투자 ROI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당장은 단기적으로 돈은 막 몇억 원씩 쏟아부으면서 막 연구하고 있는데 ROI가 당장 안 오니까, 리턴 되는 게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SK CNC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갑작스럽게 이제 CBDC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말 생뚱맞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긴 해요. 개인적으로 좋긴 한데 되게 단호박처럼 안 하겠다, 필요도 없다 라고 했던 그게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완벽하게 입장을 뒤바꿔갖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네요. 놀랬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정숙현님 반갑습니다. 황기현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치킨이요? 치킨 먹고 싶은데 글쎄요. 치킨 먹고 싶은데 속도 안 좋고 요즘에 건강 상태가 영 메롱메롱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서도 좀 느껴지시나요? 약간 컨디션이 계속 안 좋은 상태인데 빨리 좀 정상적으로 돌아야 될 텐데 상태가 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녁 때 드셨죠? 라면도 먹고 싶다. 라면에 김밥 맛있겠네요. 갑자기 막 군침이 도네요 또. 중앙은행이요? 일단은 이규선님 얘기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굿데이님 말씀하신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중앙은행이 이더를 쓴다라기보다는 쓰는 데도 있죠. 쓰는데 지금 싱가포르도 사실 그거잖아요. 쿼럼이잖아요. 그 JP모르건이 제시한 쿼럼을 쓰는데 그거 자체도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더리움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독립된 네트워크를 따로 만든 거예요. 이더리움 기술 기반에 별도로 만든 거고 그 비탈릭이 이끄는 이더리움 그 퍼블릭 블록체인 있잖아요. 거기에다 살림을 차린 건 아닙니다. 그냥 기술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네트워크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월드뱅크가 본다이란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별도로 만든 네트워크죠. 자, 그리고 이규선님 얘기한 거 이제 지금 몇몇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한번 저도 얘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리플사가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ODA 볼륨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냐가 중요하죠. 근데 약간 부정적이네요. 가격이 오르는 메커니즘이라면 지금 시점에 가격이 폭발됐어야 논리에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은 큰 손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반증으로 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큰 손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세력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제 세력이랑 친하지 않고 또는 제가 궁일에서 5만 2만 매우 외치면은 뭐 세력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닌지라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ODA 볼륨 얘기를 하셨는데 ODA 볼륨이 너무 미비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과 머니그램 인터뷰 제가 설명드린 거 보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다면 머니그램이 이제 ODA 쓴지 한 5달 채 안 됐어요. 반년 채 안 됐는데 그때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건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ODA를 쓰기 시작한 게 이 시점이거든요. 7월 말이니까 이 시점이에요. 이거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한 덩어리가 일주일 단위입니다. 지금 일주일 단위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진 건데 머니그램 ODA 쓰기 전에 여기에요. 쓴 시점이 여기인데 보세요. 그냥 쭉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ODA 쓰기 전보다 지금 빗소 하나의 거래소도 ODA 쓰니까 볼륨이 확 오른 건 맞는데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거는 턱없이 작은 거죠. 실제로 머니그램 CEO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very very small이라고 얘기했잖아요. it's still small. 여전히 엄청 작은 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랑 몇 번 얘기 나눌 때 봤지만 스위프트로 처리되는 하루 금액만 해도 이게 47조 달러였나요? 맞나요? 제 기억이?
4.7조 달러인가 47조 달러인가 그래요. 하루 처리되는 게.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이게? 요거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24시간 이내에 거래된 XRP 개수가 2천만 개입니다. 2,070만 개 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올림 해줄게요. 3천만 개로 합시다. 네, 3천만 개로 하고 계산해봐요. 개당 200원이라고 계산할게요. 아예 인심 쓰겠습니다. 300원이라고 하고 계산해보죠. 자, 그러면 90억 되네요. 90억 원. 네. 아까 얼마라고요? 47조 달러. 네. 그냥 코딱지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돈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영향을 바로 준다는 거는 어림도 없어요. 그냥 이 전체 돈의 움직임 빼고 그냥 XRP 거래되는 하루 거래량에 비견해도 코딱지입니다. 볼까요? 이거 지금 보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단위죠? 보이시죠? 하루 거래량? 그러면 2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 2조잖아요, 2조. XRP 거래된 것만 2조잖아요.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들한테. 근데 저 금액으로 요거에 상대가 될까요? 어림도 없죠. 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볼륨의 반도 못 쫓아가는데 지금 이 ODL 볼륨 갖다가 뭔가 이런 사기판에서 자본가들이 뭐 가격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거 하는 거를 저항해 갖고 나는 실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내 가격을 결정하겠어 막 이러면서 무빙을 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또 봅시다. 아, 맛있겠다.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드시네. 저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다들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왜냐면 약간 무의식 중에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XRP 최저가 해봤자 한 뭐 280원에서 30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지 했는데 이번에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데미지가 클 걸로 보입니다. 평소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네요, 지금 보니까. 혜연비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김무사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김무사님 질문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PPT의 DLT 설명하는 부분에서 마켓메이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ODL이 자명한 사실인가요? 하는데 그 링크 좀 주시겠어요? 그거 아닌가? 그 마켓메이커가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봤던 거. 그게 10월인가 9월에 올라온 PPT여갖고 이 포텐셜 리퀴디티 뭐 언급 나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링크 좀 한번 줘보세요. R3랑 리플사는 무슨 관계인가요? 하는데 김재현님 질문이죠. R3랑 리플사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계약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플사랑 R3랑 어떤 계약을 맺었었냐면 뭐 디테일한 거는 공개된 게 없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공개된 거는 일단 그런 내용이 있었죠. R3가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코르다라는 걸 만들어 갖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XRP도 껴서 팔자. 그거 XRP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리프사가 그 저가에 XRP도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왜 싸움이 났냐면 R3는 2018년 상반기 때였던 것 같아요. XRP가 2017년에 비해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제 R3는 그 계약 내용대로 야 리프사 왜 XRP 안 내나, 준다고 약속했잖아, 빨랑 내놔. 엄청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약속을 했던 시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리프사는 주장하는 게 우리가 주기로 약속한 거는 니네가 니 코르다 네트워크 잘 팔아갖고 그 안에 XRP도 쓰게 만들어줘서 우리를 도와주면 주겠다고 한 거지 니는 약속을 지킨 게 하나도 없다 라면서 서로 간에 소송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엄청 법정 싸움을 이어갔고요. 근데 뭐 실제로 중재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키타오가 양쪽 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R3 지분도 갖고 있고 리플사 지분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키타오는 맨날 그 얘기하죠. 왼손에는 R3 코르다, 오른손에는 XRP, 이걸로 세 개를 비벼 먹겠다, 이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런 만큼 둘이 화해를 시키겠다, 둘 다 필요하다 이러면서 막 떠벌리고 다녔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타오가 다리를 잘 놔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둘 간의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까지 가서 판결로서 마무리된 게 아니라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합의 내용은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프사가 XRP를 어느 정도 주고 화 풀어,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고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 건지, 그 내용은 아무것도 공개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합의를 했어요. 우리 합의 내용, 합의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싸움은 끝이 났고요. 그렇게 그 이후에 특별히 관계를 맺는 게 없습니다.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상원님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그쵸. 300원은 약간 저희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XRP 300원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겠지 했는데 지금 뭐 200원 초반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그 하한선? 그게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 있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이 사람들 놀리는 거 좋아하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굉장히. 한승현님 혹시 이게 되게 궁금한데, 승현이란 이름이 약간 중성적인 그게 있잖아요. 한승현님 혹시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그 뭐지? 옛날에 가수 한승현이란 가수가 있지 않았나요? 제가 TV를 자주 안 봐갖고 잘은 모르는데 한승현이란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갖고 자꾸 한승현님 닉네임 보면은 그게 떠오르네요. 구독과 좋아요님 얘기한 것도 한번 보죠. 예전에 4,800원 갔을 때는 오딘 사용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세력이 털어먹은 거네요. 네, 정답입니다. 열심히 펌핑해갖고 털어먹은 거죠. 추매식이요? 저는 그 트레이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서 저도 모릅니다. 저점을 질문하셨군요. 저점을 알 수가 없죠. 제가 알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로 그거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막 있어 보이고 싶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땐 막 이래저래 해갖고 막 선도 막 그리면서 선도 막 열심히 그어요. 맨날 그 차트쟁이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근거를 모르겠는데 이 아래쪽 다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볼록 튀어나온 거 다 이어갖고 막 이게 선이 만나면 크로스 돼서 여기에서 반전을 일으킨다. 맨날 이 선 긋는데 저도 막 이런 거 그리면서 막 뭐 다음 달 때쯤에는 뭐 이때쯤 오를 겁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아는 척 하는 거는 정말 나쁘끄러운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맞아요. 저도 지금 흑우 상태입니다. 맞아요. 뭐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마음 아픈 일이지.
저도 후구예요. 누군가 이제 질문, 저 되게 욕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라이브 오셔갖고 저한테 막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라이브 말고 이제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메시지로 막 질문 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 질문 되게 많아요. 저 XRP 갔다가 이런 맥락의 질문, XRP로 돈 좀 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플러스 상태입니까? 마이너스 상태입니까? 또는 지금 후구십니까? 예,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물리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아까처럼 있는 척 하는 거는 진짜 창피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요. 그냥 저도 물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실 분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거짓말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린 상태라고 얘기해요. 저도 후구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시군요. 같이 힘내봅시다. 네, 나중에 XRP가 성공해서 우리 둘 다 행복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좋게 반응 주시는 분도 있는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실망입니다. 초보시네요. 저한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약간 뭐지 이 반응은? 갑자기 왜 초보가 나오지? 뭐 게임 레벨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도대체 초보인 거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블록체인에 대해 잘 알고 그러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도 진짜 뜻하지 않은 비난 아닌 비난을 듣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 한승현님 남자세요? 아, 여성분 아니어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름이 진짜 예뻐갖고 예쁘네요. 한승현 이름이. 그런 거 막 있으시지 않았어요? 막 그 학생 때 이름만 보고 막 약간 성별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아, 바니바니님 질문도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업비트 해킹 당했었는데 아직 업비트 쓰시나요? 질문 주시는데 씁니다. 업비트 쓰고 있어요. 박수랑님 미래에서 오셨대요. 미래에서 꿈을 잠시 꾸고 왔다고요? 꿈을 꿔서 미래를 가셨는데 2020년 12월 21일에 XRP 17만 5천 원이라고 하네요. 혹시 그 하나만 더 확인하고 와주실 수 있나요, 박수라님? 혹시 다시 꿈을 꾸셔갖고 그 말씀하신 2020년 12월 21일 날 물가 좀 확인하고 와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밥 한 끼에 얼마인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정숙현님 답변 드렸는데 한마디 더 하셨네요.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로 저점 아실 줄 알았습니다. 답답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차트로 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차트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 통계입니다. 그 과거 통계로 저점을 알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은 뭘 해도 부자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고 저점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은 평생 떼돈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차트를 봐서 자기가 저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풀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풀대출 한 1억, 예를 들면 1억 받을게요. 1억 받아다가 저점에서 다 사고 풀매수하고 고점에서 팔아요. 한 20% 먹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됐죠? 그럼 또 저점 잡아요. 차트 그려서 저점 볼 줄 아니까 저점 또 잡아요. 그래서 또 팔아서 한 10% 먹었다고 봅시다. 그럼 1억 3,100만 원 정도 됐겠죠? 이거 반복하면은 복리 계산이거든요? 이 사람은 떼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떼부자가 된 사람이 존재하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차트로 저점을 알 수 있다?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저점만 알아도 그 사람 평생 부자예요. 놀고 먹어도 돼요. 회사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차트만 보고 있다가 돈 좀 벌어볼까? 저점은 어디지? 차트 한번 그리고 저점 찾았다. 자, 풀매수. 자, 오늘은 어떤 은행에서 풀대출을 해볼까? 하면서 이제 대출 받아가고 집도 담보로 잡고 그냥. 그래서 저점에서 풀매수하고 팔아요. 뭐 억 단위로 대출 받은 다음에 팔아갖고 20%만 먹어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국밥 한 그릇에 10만원? 미치겠다 진짜.
아이 슬퍼지게 왜 그래요. 국밥 한 그릇에 10만원이라니. 아니 그래도 이득이네. 지금 XRP 하나 갖다가 국밥 한 그릇 못 먹잖아요. 근데 국밥 한 그릇에 10만원 됐다고 하더라도 XRP가 17만 5천원 되면 이득은 이득이네. 많이 이득이네. 링크 복사가 안 돼요? 김무사님 거 한번 얘기 나눠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뱅크 XRP에 뭐야 왜 안 보여? 너 자식 왜 안 보이니? 보인다. 자, 이 사람의 12월 8일 트위터에 있다고 하거든요. 김무사님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된 게 있대요. 잠깐 보도록 하죠. 내려갑니다. 12월 8일로 가볼게요. (12월 8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거의 다 왔어요. 12월 8일. 쭉쭉 내려와서 두통이 심하네. 머리가 아프네요. 약간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 거의 다 왔는데 12월 10일 됐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트위터를 많이 해갖고 12월 9일 왔고. 요건가요? 요거요? 김무사님? 요거 맞아요? 자색고관이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차트도 그냥 그거 저 마리오님 의견이랑 좀 비슷한 편인데 차트 그거죠. 이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하는데 참고만 해보는 거죠. 그걸로 막 뭐 되게 확률 높게 80% 확률로 내일부터 오른다 이것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된다고 80% 확률로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떼부자 될 거예요 결국엔. 이거 아니에요? 그럼 더 내려갈게요. 12월 8일날 있다고 하시니까 12월 9일 거 아니고 8일 왔어요. 자 볼게요. 12월 8일 요건가요? 요거네. 자 보겠습니다. 이거 못 봤던 PDF 파일 같은데? 한번 보죠. 2019년 파일이고요. 출처가 근데 약간 주소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엑스포네? 이거 뭐하는 사이트죠? 사이트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요것도 아니야? 더 내려가야 돼요? 요거? 요거요 요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면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면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맞아요? 김부사님 제 채널에 너무 안 오시네. 저거 얘기하는 거면은 제가 설명한 지가 언젠데요. 좀 오세요 좀. 농담이고요. 저거 설명드렸어요. 언제지? 한참 됐는데 저거 설명드린지.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죠. 이거 설명드렸어요 이미. 설명드렸어요. 실제로 여기 써있잖아요.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옆에 Potential US Liquidity Provider. 그러니까 잠재적인 혜택, 그러니까 잠재적인 이익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환거래 뱅킹 모델을 더 간단하게 명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페이먼트를 더 투명하게 트랜스페런시 이 특징 얘기하고 있고, 리듀스 하고 있잖아요. 이 AML이나 이런 거 준수하는데 오히려 리프사이드 솔루션을 활용하면은 이런 거에서 비용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예, 말씀하신 거. 다 미국 중심으로 이게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국에 지금 기반을 둔 은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본인이 중간에서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 옛날 거 보면은 설명드린 지 꽤 오래됐어요. 이거 검색해도 나오겠나? 뱅크 이거 IP 특허 설명이고 한참 됐는데 몇 달 됐어요. 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옛날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검색은 되는데 왜 안 찍히냐? 맞아요. 박가수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차트가 사기는 아니에요. 네, 차트는 이 데이터를 이 비주얼라이즈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하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예요. 네, 박가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트를 무슨 점술처럼 얘기하거나 점술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차트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네, 박가수님이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차트를 점술로서 얘기하거나 미래 예언처럼 얘기하거나 그걸 미래 예언처럼 받아들이는 게 문제지, 차트 자체는 되게 훌륭한 거예요. 이 통계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해서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거는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아니요, 무관한 게 아니라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보신 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부사님께. 저거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이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달러 자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랑 법정화폐랑 페어링도 잘 돼 있고 이 달러로 거래를 하면은 잘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몇 가지 예를 들려드릴게요. 그때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우리나라 시중은행 거를 펴고 설명을 드릴게요. 외환 스프레드를 보면서. 자, 이거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중은행 중에 하나인 하나은행이면 그 순위권 안에 드는 시중은행이죠. 자, 이런 시중은행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랑 각 나라, 외국에 있는 각 나라의 법정화폐 지금 쌍에 대한 이 스프레드, 환율과 스프레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전시 송금할 때 이 교환비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단순히 환전할 때, 환전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스프레드라는 건 존재하죠. 우리가 은행에 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는 달러를 더 비싸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꾼 달러를 한국 원화로 바꿀 때는 단가를 또 낮추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게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요거. 지금 ODL로 보면은 우리가 오더부 맨날 제가 이 스프레드 차이 설명드리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피아트 갖다가 마켓메이커 하는 겁니다. 지금 은행이. 스프레드 차이만큼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거 몽골 보세요. 00으로 돼 있죠? 뭐죠?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00으로 돼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불가능, 임파서블. 스리랑카 없어. 한국 원화랑 이게 쌍이 안 돼요.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교환 불가해요. 하나은행에서 이거를 미리 프리펀딩을 못 해놓는 거예요. 또는 이제 제3자, 서드파티 리퀴디티 프로바이더한테 부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힘들게 준비해봤자 장사가 안 되니까 서비스 제공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법정화폐들은. 근데 뭐다? 달러는 된다. 달러는 유동성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원화 갖다가 몽골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쌍이 안 되잖아, 유동성이. 그러니까 미국을 거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쌍이 있는 나라들도 여러분들 오더북이 두껍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 지금 적혀있는 이 교환비로 하려는데 내가 한 무역대금 처리하고 1000억 원치를 보내려고 해요, 어떤 나라에.
근데 지금 요거 교환비 나와 있어서 은행한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 가격으로 되네요? 그러면 저 나라에 무역대금 처리돼갖고 한 1,000억 원어치 보낼 거거든요? 보내주세요 했는데 은행에서 이럽니다. 갑자기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 그 나라 법정 앞에 저희가 지금 준비해놓은 게 재고가 1,000억 원치는 안 되거든요? 혹시 500억 원만 보내실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유동성 부족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네, 이런 경우에 케이스가 바로 미국을 거쳐가는 거죠. 얘는 웬만한 법정화폐랑 유동성 풍부하게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여건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맨날 들으시는 거 있잖아요. 신흥국가들 이머징 마켓 뭐 한다고요? 달러 비축. 우리나라도 막 중앙은행이 달러 비축하고 시중은행도 막 달러 열심히 비축을 하잖아요. 웬만한 나라들이 달러를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달러를 받아주죠. 그리고 수용을 하잖아요. 달러로 줘도 되거든요. 그 나라 법정화폐 말고 이 뭐 몽골이나 방글라데시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네 나라 법정화폐로. 그럼 뭐가 가능하다? 몽골한테 타진합니다. 야, 너 달러로 받을 생각 없니? 달러 좋아, 달러 좋아, 달러로 줘. 그러면은 이걸로 바꿔다가 주면 되는 거죠. 그냥 달러로 찍어서 보내주면 되죠. 그래서 달러 위주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이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기반되는 지식을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직 열려 있나요? 이건 이게 그거 아닌가? 이게 맞네. 예. 이게 그거예요. 아까 그거 직접 보면서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요겁니다. 지금 포텐셜 US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는 얘기 적어놨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FX 마켓 메이커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리플사의 이 크로스오버 솔루션을 쓰면은 뭐가 된다? 지금 달러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시장 그 상태에서 이제 돈인들이 프리펀딩 해갖고 뭐 여기에는 지금 싱가포르 달러 유로화가 적혀 있거든요. 다 프리펀딩으로 재무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 없이 리플사의 솔루션 갖다가 뭐가 된다? ODL로 바로 즉각적인 교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관련된 그 한국은행 때문에 설명드린 그 얘기도 나와 있죠. 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Proof of Concept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POC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POC라고 적어놨습니다. 뭐다? 개념 검증이 끝났다. 그러니까 파일럿 단계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 공식 문서상으로 봤을 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리플사 솔루션으로 어느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 POC, 개념 증명까지만 했다. 그러니까 리플사의 주장대로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공식 문서상으로 지금 리플사의 솔루션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POC 단계까지 왔고, POC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리플사가 헤이 친구, 우리 솔루션 쓰면은 일단은 비용 절감도 되고 굉장히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세틀먼트 가능해. 너 그냥 이거 한번 써볼래 친구? 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합니다. 야, 네 주장 사실인지 증명해봐. 그래서 리플사가 막 설치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떤 방식이든.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보여주든 아니면 걔네 앞에다 이렇게 막 뿌려갖고, 자, 지금부터 봐봐 친구,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봐봐 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이론, 얘기들, 그 개념, 증명이 된 상태. 개념 증명.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파일럿. 만약에 나중에 예시를 드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공식 문서에 파일럿 중이다, 또는 기사를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하는 걸로 밝혀졌다, 리플사의 솔루션을. 이렇게 되면은 진척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 아마 굉장히 가능성 높게 리플사의 솔루션이 문제만 없다면 굉장한 높은 가능성,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능성으로 실제 사용 직전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케이스가 바로 뭐다? 웨스턴 유니언. 이놈의 웨스턴 유니언은 1년 이상을 파일럿 테스트만 주구장창 하고 있죠. 그런 거를 좀 아시면은 지금 상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채널을 가도 이런 거 설명해준 채널 없을 겁니다. 아마 다 뭐 제각기 다르지만은 그냥 자극적인 소식만 퍼다 나르면서 그것만 그냥 읽어주는 데도 많을 거고, 그리고 맨날 차트 그리면서 차트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리프사가 하려는 게 암호화폐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 형님들이 뭐 떡상 시켜주면 우리 다 같이 그걸로 부자 돼보자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암호화폐랑은 좀 다르죠. 지금 리프사가 하고 있는 거, 이거 갖다가 XRP 가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예, 지금 리프사가 상태가 어떤지,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전혀 파악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 모르면은 그냥 도박인 겁니다. 모르면 리프사가 지금 뭘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무사님 질문. 자, 김무사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ODL의 수요가 먼저인지, 마켓메이커의 오더북이 우선인지 헷갈립니다. 알렉스 홉스의 말을 들어보면 마켓메이커 참여가 저조하면 ODL 사용이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머니그램이 쓰기 시작하자마자 비스 오더북이 두꺼워졌잖아요. 둘 중 뭐가 먼저죠? 유동성 공급을 전문업체랑도 협약을 해야 되나요? ODL 쓴다고 자발적으로 MM이 참여한다고 보기에는 머니그램이 주춤하는 게 점점점 마음에 걸립니다. 송금업체의 매수 주문을 눈치껏 MM이 공급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알파 오메가는 뭐다? 유동성입니다. 이게 바로 알파 오메가입니다. 특정 종교에서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서구에 있는 서양 국가들 자체가 이 특정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받아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기원 전, 기원 후 그 구분하는 것도 특정 종교의 그 믿는 신이 이제 인간 세상에 온 그날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서양 문명들이 그 특정 종교의 그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것과 좀 관련 있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말씀드린 건데, 알파 오메가, 즉 시작과 끝, 모든 거랑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부나 다름없다. 뭐냐면 바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김무사님 질문 주신 거 이미 본인도 아시겠지만 유동성입니다. 물론 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니그램이 쓰면서 그것 때문에 오더북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마켓메이커들이 오더북을 만들어줘서 그게 사용이 된 건지, 그러면서 유동성이 만들어진 건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뚜렷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리프사 역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은 유동성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더북이 없이 ODL은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이해가 되시죠? 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과관계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오더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 사이트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이런 참 난감하네요. 얘 오더북을 왜 못 열게 놨지? 사이트 에러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 뜨네. 당황스럽네. 굉장히 당황스럽네. 알파로 가볼까요? 갑자기 스펠링 헷갈리지? 알파. 자, 오더북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봅시다. 오더북 나와라 뿅. 뭐야 이 오더북, 이게 오더북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오더북을 이렇게 그려놨네? 좀 더 가시적인 게 필요한데 어디로 갈까요? 업빗으로 가면은 오더북 잘 그려놨으려나?
여기로 가볼게요. 거래소 둘러보기. 아 여기도 오더북 예쁘게 안 그려놨겠네. 아 여기 요 괜찮다. 요걸로 해야겠다. 자 요걸로 하죠. 요걸로. 네,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오더북이 돼 있잖아요. 이쪽은 뭔가요? 이쪽. 네, 이쪽은 뭐죠? 이 가격에 XRP를 사겠다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뭔가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겠다는 거고, 오른쪽 파란색은 뭔가요? 여러분들 XRP를 팔아서 원화를 받고 싶어 이거잖아요. 마켓메이커들. 네. XRP 팔아갖고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원화로 바꿀래. 원화 주면 내가 XRP로 바로 바꿔줄게. 요거잖아요. 자 요겁니다.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게 포인트인데, 마켓메이커들은 이제 프리미엄을 요구하잖아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때로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대가로 뭘 해주죠? 네. 이 트레이더들 또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 그 밖에 여러가지 뭐 원화라던가 또 다른 법정 화폐 이거 갖다가 XRP로 바꾸고 싶은, 또는 XRP 들고 있는데 즉시적으로 피아트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한 프리미엄 이거를 요구하는 대가로 즉각적으로 교환을 해주잖아요. 즉 뭐죠? 이게 바로 유동성이에요. 이게 마켓메이커들이 이렇게 오더북을 쌓아주지 않으면은 5대1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즉시 교환을 해서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 안 되는 부분, 바로 이 XRP의 유동성 이용해서 즉각적인 교환 통해서 그 국경을 넘는 실시간 세틀먼트를 하는 게 그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 오더북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프리미엄을 대가로 즉각적으로 교환을 해주는 애들이 없다. 교환을 못해요. 이게 바로 리퀴디티입니다. 이거 없이는 시작 자체를 못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죠. 근데 이제 그 약간 머니그램 CEO가 얘기한 거는 요거랑 달라요. 머니그램 CEO가 얘기한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회자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니네 10%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쯤 50%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더 나가서 언제쯤 100% 될 것 같아? 이걸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머니그램 CEO가 뭐라고요? 요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요게 유동성이 늘어나려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시장이 커질 테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인드 혼자 쓰는 거보다 뭐 웨스턴 유니언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온다면은 볼륨이 늘어날 거고, 마켓메이커들한테는 당연히 볼륨이 늘어났다는 거, ODL의 볼륨이 늘어난 건 뭐예요? 보인드 오더북을 쌓아주면 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뭡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지겠죠. 마켓메이커들도 점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잠시만요. 이게 에스크로 질문은 아까 주셨던 것 같은데. 에스크로 아까 누가 질문 주셨는데 못 찾고 있네. 질문을 꽤나 주셨었네요. 박가수님 얘기도 한번 볼게요.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신용장 기반 LC 얘기하시는데, 무역거래는 국경을 넘나들 때 회계오차가 많아서 향후 데이터 경제체제는 분산환장 기반의 리얼타임 송금 방식이 유망한 게 사실입니다. 핵심은 회계상 오차가 적어집니다. 역대 이걸 못 줄였죠. 그런 부분도 있나 보네요. 무역대금 처리하는 거 관련 업무도 하시나 봐요. 또는 이제 그 부분 알고 계시거나. 당연히 그렇겠죠. 그 부분에 있어도. 그리고 이 국경 안에 이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피아트가 교환되는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은, 역시나 그 머니그램 CEO도 얘기했지만은 은행들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프리펀딩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은 이 거래를 요구하는 고객과 그리고 본인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교환해둔 이 프리펀딩된 이 돈,
환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이 가격 변동은 일어나는데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 교환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되게 힘든 일이 되거든요. 네. 근데 머니그램 CEO도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직이라고 얘기했죠. ODL로 리얼타임으로 고객이 원하는 때 내가 똑같은 환율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고, 이게 바로 매직인 거다, 이 얘기를 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박가수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근데 진짜 이름이 가수세요? 나는 가수다? 자, 부산어묵님 질문도 볼게요. 은행 중에서 ODL 쓰는 은행이 있나요? 크든 작든 간에요 주셨는데, 두 개 알고 있죠? 공개된 거는 두 개입니다. 유로 엑심뱅크라고 영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그만 은행이고요. 무역대금 처리하는 은행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저기 페루인가요? 페루에 있는 인터뱅크인가 거기가 이번에 공개됐죠. 두 곳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어묵님께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인터뱅크가 우리나라 그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 페루에 있는 인터뱅크 ODL 쓰는 그 은행이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은행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좀 우량한 지역은행 말고 막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는 좀 규모가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어디지? 전북은행인가 전남은행이랑 자산 규모가 좀 비슷했어요, 그 은행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보면 XRP 고고님이 질문 주신 거네. 에스크로. 자, 1월도 에스크로 풀렸다가 바로 묶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방에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 도는 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또는 IMF가 XRP를 축적했다가 한 방에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는 그냥 리프사가 들고 있으면 가능성이라도 있지만은, 문제는 뭐죠? 다시 에스크로 묶어서 저 미래로 뒤로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그 에스크로가 특정 지점에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달마다, 지금처럼 달마다 나눠서 풀려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 언급이 되는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김창국님 얘기도 한번 볼까요? 지금 유동성 관련해서 신규 루트, 필리핀 리프사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리프사 돈이 무한정이 아니니까 루트가 새로 뚫릴 때마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 새로운 루트가 뚫렸는데 지금은 미국을 우회하듯이 브라질의 유동성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리프사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리퀴디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더부. 그거를 저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일본에서 가장 XRP를 잘 안다고 하는 테니토시도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확증은 없어요. 왜냐하면 리프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다만 정황상으로 볼 때 그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마켓메이커 역할을 해주는데, 유동성이 없으면 ODL을 못 쓰니까 이제 유동성을 만들어 주려고 초기 때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김천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손해 보아가면서 OD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퀴디티를 대줬을 때. 자, 그거죠. 자, 볼게요. 이 오더북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리프사가 이 교환을 제공할 때 시장 가격이 요거면은 XRP를 산다는 사람한테는, 본인들이 살 때는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고, 그리고 XRP를 팔 때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해서 이 갭만큼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그건 나쁘진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괜찮아요. 유동성이 없으면 ODL 못 쓰는데 리퀴디티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리프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제3자 마켓메이커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맡겨갖고 하든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요. 어느 쪽이 됐든 일단은 만들어줘야 ODL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는 미시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선 오케이. 하지만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뭐냐?
이거를 손해봐가면서 할 때 이렇게 수익을 내가면서 하면 괜찮은데 손해를 보면서 이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해봐가면서 하는데 그게 길어질 경우 김천국님이 잘 짚어줬듯이 리프사도 자금이 한정돼 있어요. 무한하진 않거든요. 근데 손해봐가면서 긴 시간 동안 그걸 이어나간다고 하면 손해가 누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잘 짚어주셨는데 여기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필리핀만 계속 새로운 국가의 통로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손해봐가면서 계속 한다.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리프사가 손을 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을 떼도 이걸 해주는 마켓메이커들이 있는 게 가장 건전한 시장이에요. 왜냐면 리프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리프사 없으면 이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ODL이 돌아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가장 이상적인 거는 초창기에 리프사가 이제 시장 창출을 위해서 본인들도 마켓메이커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는 리프사 없이도 잘 굴러갈 수 있는 외환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주신 거는 이제 우회하듯이 갈 수 있죠. ODL이 이렇게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예를 들게요. 한국 원화랑 몽골 법정 화폐는 유동성이 없죠.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미국을 돌아가야 될 텐데 경유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여기 사이에는 ODL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수용이라 ODL이 안 돼. 그럼 반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려고는 하는데 이 구간은 그냥 기존 방식 프리펀딩 대로 처리되고 여기만 ODL 쓰고 ODL 가능하니까 하이브리드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와,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질문 내용이 계속 많이 있네요. 한창 제가 매일 방송할 때는 질문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 오랜만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시네요. 자, 그 오영님 얘긴데 현재 스위프트랑 비교할 때 리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셨는데요. 아, 이거 뼈 아픈 건데 이거 비교할까요? 그래도 궁금하시다니까 비교해야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봅시다. 리플 대 스위프트 지금부터 경기 들어갑니다. 자, 두 가지 사항으로 비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멤버 수, 얼마나 멤버로 들어가 있나. 두 번째는 처리되는 자금 규모. 멤버 수 대충 나오죠? 기사에 22,000 이상. 리프사 이제 갓 300 넘었죠. 300 이상. 자, 그리고 자금 규모,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핀센이라고 그 미국의 금융당국이 있거든요. 47조 달러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리프사는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점점점 찍을게요. 아직 ODL 볼륨이 한참 멀었어요. 물론 이제 그 페이먼트 시스템만 쓰는 리플렛에서 예전에 엑스커런트라고 불리는 페이먼트만 쓰는 것까지 합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하루당 이거거든요. 스위프트로 처리하는 게. 왜냐면 스위프트 멤버에는 기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이쪽은 규모가. 여기는 아직 시작 중이다. 걸음마 중이다. 아직 급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황은 마켓시어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되지 않지만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얘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몇십 년 동안 해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지 해결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할 수단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수단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머니그램 같은 경우 그거 써갖고 지금 혜택을 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미래가 밝을 수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멜리아님 얘기도 볼까요? 리프사는 유동성 공급 외에 초창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회사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켓메이커를 유인하게 한 교육이나 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질문 주셨는데 와 오늘 질문 퀄리티 왜 그러죠? 오늘 미쳤나봐.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네,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마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거죠. 오피셜로 얘기된 게 없기 때문에 뭐 리프사 임직원의 개인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활동들을 통해서 그 얘기가 언급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공식적으로 언급된 게 하나도 없죠. 리프사 이름으로, 법인 이름으로 공식으로 뭐 발표한 자료나 보도 자료도 없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 주요 임직원들이 이제 개인 활동으로 뭐 SNS나 또는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 데서 얘기했을 때 지금 아벨리아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정황상 뭐 교육이나 또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던가 또는 본인들이 직접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던지 뭐 이런 활동들은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황상 그거 없이는 힘드니까요. 김부사님 얘기 다시 볼게요. 자, 수거 은행들이 로얄 오브 캐나다, 산탄데를 2016년에 XRP 테스트 했었더군요. 말씀 주셨는데, 그 사가이 영상 보신 거죠? 그 밀캔 컨퍼런스 거기에서 이제 신현성님이랑 같이 나온 거기에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곳 정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말고도 다른 임직원이 얘기한 적 있어요. 과거에 XRP를 주고 써보라고 한 적 있는데 이제 뭐 규제 문제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했지만 규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어서 못 썼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이 현실화됩시다 제발. 그러면 좋죠.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IMF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든 XRP 풀면서 해주면 좋죠. 걔네가 막 공식적인 크로스보더 커런시로 지정해주거나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저 역시도 바래요. 다만 이제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으니까 문제인데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57분이요) 뭐가 57분이요? 박수라님? 방송 시작한 지 57분이에요? 벌써? 1시간 넘었네 벌써? 오늘 딱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넘었네. 미치겠네. 자, 부고님 얘기 볼까요? XRP 시가총액보다도 높은 저시장을 어떻게 노리나요? 네,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네, 지금 레가시 금융 이 체계 시스템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되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리프사의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시장을 장악을 해보겠다는 게 리프사의 포부이자 생각이죠. 그리고 목표고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소가 이제 제 채널에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은 내용일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다른 암호화폐들은 솔직히 유스케이스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단순히 실제적인 사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암호화폐를 주도하고 있는 조직이라던가 단체가 얘기하는 미래, 그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실제 사용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어. 우리 믿고 따라와 줄래? 그거를 보고 나서, 청사진을 보고 나서 야, 얘는 미래 잘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이 가격, 사는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릴 거야 나중에. 이 믿음으로 투기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XRP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외환시장 안에서는 규모가 작아요. 여전히 포지션은 포지션이 아니죠. 포션은 작아요. 현재 갖고 있는 거는. 하지만 ODL이라는 실제적인 사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게임 안에서 또 도박 앱을 만들겠어 막 이런 되게 두리뭉실하고 막 이것저것 손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타겟팅 돼 있잖아요. 지금 금융기관이 힘들어하는 부분, 그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명확하잖아요.
블록체인 XRP 레저 그걸 바탕으로 국경을 넘을 때 돈을 데이터로 수합할 수 있으면, 데이터로 돈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디어에 기반한 거잖아요. 지금은 데이터로 돈을 보낼 수가 없죠. 왜냐면 신뢰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신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로 돈을 못 보내잖아요. 서로 계좌를 뚫어서 돈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은행끼리 서로 막.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러니까 해킹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처리되는 그 계좌의 돈은. 그러니까 이런 장점,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안 받고 24시간 동안 본인이 원할 때 그 XRP 레저를 활용해서 XRP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바탕으로 뭐를 한다? 이 현실의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목표도 명확하고 어떻게 할지도 명확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IMF 그 고위 조언하는 위원회도 껴있고 여기저기 국제기구랑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중앙은행과 실제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른 암호화폐랑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선 실제가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지금 실제가 있죠. 다들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비교할 때 다들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고 실제 보여주는 건 아직 없잖아요. 뭔가 보여주는 거는 다 미래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지. 네, 리플사는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ODL이란 것도 금융기관이 쓰고 있고. 네. 언제 되냐고요? 게임 체인저? 없습니다. 김무사님 질문 답변 드릴게요. 최근에 질문 드렸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패스파인딩 로직에 대해 이제 질문 주셨었는데, 먼 미래에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면 애민끼리 경쟁이 촉발되고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정말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면요, 제가 바랄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이 나오면 마켓메이커가 부득이하게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근데 마켓메이커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마켓메이커는 현재 가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본인 활동상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 가격 XRP가 지금 10,000원인지 500원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저렴하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을 계속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마켓메이커가 기계는 아니죠. 그리고 한번 설정된 목표를 바꿀 수 없는 뭔가 되게 꽉 막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XRP 더미를 들고 있다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이게 마켓메이커 활동 적고 잠깐 내가 들고 있는 XRP를 홀딩하고 있어 볼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고, 이 금융권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 해요. 금융권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더 중요시합니다. 더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박이잖아요. 자기가 홀딩해서 지금 가격보다 떨어지면 손해보거든요. 도박이죠. 물론 이득을 본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큰 이득도 가져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보다, 뭐 아니면 도보다 금융기관은 본인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선택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벌어낼 수 있다, 그럼 후자를 선택하는 게 금융기관입니다. 여기 혹시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도박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마켓메이커 역시 금융이거든요. 네. 물론 약간 XRP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마켓메이커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그들의 목표와 성향상, 활동상 그런 마켓메이커는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아무래도 박가수님 약간 이 관련돼서 아시는 분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마켓메이커는 기본 본인들 그 성향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즉각적인 거래를 쓰는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스왑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 또는 기관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그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 그 스프레드 갭만큼 수익을 계속 벌어내는 거, 이 명확합니다. 이 부분이. 루블이요? 루블도 질문 주셨었나요? 잠깐만요. 루블? 제가 놓쳤나? 바이낸스, 루블, 러시아 화폐 5대 거래소끼리 왔다갔다 하는 거에 대한 견해는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바이낸스 US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바이낸스라고 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보셨겠지만은 리플사가 5대 거래소 선정하는데도 되게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렉스가 5대 거래소였지만은 5대 거래소로 처음에 선정됐을 때가 2018년 8월쯤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뉴욕 당국한테 라이센스를 박탈당하고 나서는 아마 이거 ODL로 아예 안 쓰이는 것 같거든요. 뭐 리플사가 공식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라이센스를 유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ODL에서 아예 제외된 것 같아요. 비트 스탬프만 쓰고 있거든요. 달러는. 그거를 봤을 때 규제적인 측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거래소마다 각 국가 기반이 다르겠죠. 뭐 미국에 기반을 두고 하는 거래소일 수도 있고 뭐 영국이든 뭐 어디든 어떤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지 각기 거래소마다 다를 텐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활동하는 시장에서 그 해당 거래소가 얼마나 그 규제적인 측면에서 그 해당 그 관할 국가 정부의 뭐라 해야 될까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 되게 따지는 것 같은데 바이낸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바이낸스 US는 또 몰라도 바이낸스 자체는 본인이 미국에 직접 진출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회사를 사갖고 본인들의 네이밍을 달았잖아요. 바이낸스 US라고. 실제로 몇몇 개 국가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본인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본인들 연관 지어주는 그 시장의 대변자 그러니까 뭐 현지 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바이낸스 그 본사 최초에 만들어진 거기와의 거를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그건 아닐 걸로 보여요. 바이낸스 자체를 ODL로 선정하지는 못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몰타 기반에다가 지금 어떤 특정 시장에 완벽하게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거나 규제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온 거래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걸로 보입니다. 자, 야 오늘 1시간 반 했네. 자 어쨌든 저도 되게 랩하는 것처럼 계속 폭풍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은지 확실히 힘들긴 하네요. 약간 식은땀이 나는데 몸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보일러를 세게 튼 것도 아닌데 식은땀이 나네요. 몸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아닙니다. 여기 김부사님도 그렇고 종란님도 그렇고 지금 뭐 박가수님은 전에도 뵀던 분인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가수님도 되게 반가웠고요. 하늘마니아님, 구독과 쪼야님, 호야님, 황기현님, 오영님 다들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몸은 너무 안 좋아갖고 힘들기는 하지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화끈한 질문이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반가웠지만은 제 몸 상태가 따라주지 않는 관계로 이쯤에서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얘기도 하시고 그러셔갖고 어느 정도 그동안 쌓였던 거는 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처럼 아프시지 말고 힘드시지 말고 건강 잘 챙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 잘 챙길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이제 불금인데 내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월바월바 오늘 좋은 밤 되세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능적인 치료요? 뭘 말씀하시는 거지? 건강할 테니까 그런 무서운 말씀을 저 건강합니다, 여러분. 월바 좋은 밤 되세요.